안녕하세요. 다산에듀의 이창선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카르노 사이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카르노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기관이라고 하는 건데, 자, 프랑스의 물리학자 카르노라고 하는 물리학자가 이제 1824년에 고안한 그러한 이론입니다.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 열 효율이 가장 높은 이상적인 가역 사이클을 바로 카르노 사이클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카르노 사이클은 가장 효율이 좋은 이상적인 가역 사이클을 카르노 사이클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 카르노 사이클 같은 열 기관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거. 현실에서는 만들 수가 없는 가장 효율이 뛰어난 그러한 가역 사이클을 카르노 사이클이라고 하는 겁니다. 카르노 사이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뭐를 아셔야 되냐면, 자, 바로 이 그래프, 카르노 사이클의 그 그래프를 한번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어떤 게 설명이 되냐면 바로 PV 선도. 자, PV 선도예요. PV 선도. 자, 세로축이 압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로축이 부피, V가 돼요. V가 최적. 자, PV 선도를 말하는데, 자, 여기에서는 이제 뭐가 있냐? 자, 보세요. 자,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에서 T분의 PV는 NR. 그죠? 자, NR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온도가 일정하면 뭐라고 했어요? 온도가 일정하면 PV가 일정하다라고 했죠? 그죠? 온도가 일정하면 PV가 일정해요. 그러면 온도가 일정할 때, 자, 등온선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등온선이라는 게 이렇게 등온선이 만들어져요. 이게 등온선이에요, 등온선. 그죠? 온도가 일정하다고요. 온도가 일정하면 PV가 일정하기 때문에 바로 PV는 압력과 부피는 무슨 관계에 있다? 반비례 관계에 있다. 그래서 이러한 곡선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곡선이 만들어져요. 자, 이 등온선인데, 자, 하나의 등온선 더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하나의 등온선 그렸어요. 그러면 이 두 개의 등온선 중에서, 자, 어떤 게 온도가 더 높을까요? 온도. 자, 둘 중에 어디에 온도가 더 높을 것 같아요? 둘 중에. 잘 보세요. 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최적이 일정하다고 할게요. 최적이 일정하다고 했을 때, 자, 이렇게 이동하겠죠? 자, 이동해요. 최적이 일정해요. 그러면 지금 여기랑 이 두 점을 비교했을 때, 어디에 압력이 더 크나요? 압력. 여기죠? 여기에 압력이 더 크죠? 최적이 일정할 때, 자, 이 지점의 압력이 더 크기 때문에 여기가 온도가 더 뭐하다고요? 온도가 더 높은 거죠. 압력이 높을수록 어때요? 압력이 높을수록 온도가 높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고온. 자, 여기 고온이에요. 위로 갈수록 더 높은 온도예요. 여기가 저온이에요. 저온. TL. 고온, 저온. 그래서 이 점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더 높은 온도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자, 등온선 두 개를 그려놓고, 자, 이렇게 그려놓고, 자, 카르노 사이클은 어떻게 지금 그려져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자, 여기 좀 잡을까요? 여기요. 자, 이 점이에요, 여기. 이렇게. 자, 첫 번째 과정은 뭐냐면, 자, 이 지점에서, 자, 이 번호 1번, 2번, 3번, 4번. 자, 번호 매길게요. 1번에서 2번으로 지금 변화가 되는 거예요. 2번으로. 그러면 지금 1번에서 2번으로 변화되면 이렇게 변화되는 거죠? 자, 온도가 변해요, 안 변해요? 지금 안 변하죠? 지금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등온선이에요. 온도가 똑같다고요. 온도가 안 변하잖아요. 그럼 이건 뭐예요? 등온이죠? 온도 안 변했으니까 등온이죠? 그런데 지금 이 점과 이 점 비교해 보세요. 부피가 어디가 더 커요? 부피가 2번이 1번보다 부피가 더 크죠? 그 부피가 크다는 거는 뭐예요? 팽창이에요, 압축이에요? 부피가 늘어나면 팽창이죠? 여기 뭐예요? 등온 팽창입니다. 등온 팽창.
등온 팽창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에서 자, 3번으로 지금 변할 거예요. 이렇게 2번에서 3번으로. 자, 그럼 이건 뭐냐? 이거는 단지 고온에서 저온으로 바뀌었어요. 그죠? 자, 이거는 뭐냐면 바로 단열. 자, 단열이에요. 단열이라고 하는 거는 열을 차단하는 거예요. 단열. 마찬가지로 부피가 어때요? 부피가 더 늘어났죠? 그죠? 부피가 늘어났으니까 단열 팽창이죠. 그죠? 네, 부피가 늘어나면 팽창이고 줄어들면 압축이에요. 그죠? 압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3번에서 4번으로 이동할게요. 이렇게 변화했어요. 3번에서 자 4번으로 변화했어요. 자, 온도 변해 안 변해요? 온도. 똑같이 등온선이에요. 온도 안 변했어요. 그럼 뭐예요? 등온인데 자, 부피가 줄어들었죠. 줄어들었으니까 압축이죠. 등온 압축이에요. 그 다음에 자 4번에서 1번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자, 원래 상태로 돌아간 거예요. 이게 한 사이클이죠. 한 주기 돌아간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지금 저온에서 자 고온으로 지금 이동했단 말이죠. 이건 뭐예요? 단열. 자, 단열이고요. 자, 부피가 더 어떻게 돼요? 줄어들었죠? 부피가 줄어들었으니까 뭐다? 압축인 거죠. 압축인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뭐냐? 여기서 보세요. 자, 등온 팽창할 때 여기에서 뭐를 넣냐면 바로 여기에서 자, Q1이라고 하는 자, 어떤 열량을 얻어요. 열량을 넣고요. 그리고 이 면적이 뭐냐? 이 면적이 바로 실질적으로 자, 외부의 한 일입니다. 요게 이 면적이 바로 외부의 한 일이 돼요. 그리고 자 보세요. 여기서 열량 받았죠. 자, 일부분은 일로 썼어요. 일을 했어요. 그 나머지 손실. 나머지 손실은 여기에서 방출한 거죠. 방출. 열이 방출된 거예요. 손실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일로 가면 좋겠지만 여기서 뭐라고요? 이게 Q2만큼 열이 방출된다고요. 방출. 그래서 이 면적, 이 안에 있는 면적이 바로 실질적으로 외부에 가한 힘입니다. 1입니다. 1. 이게 1이에요. 자, 그러면 이 카르노 사이클이라는 거는 자, 뭘로 이루어져 있냐? 두 개의 등온 과정과 그리고 두 개의 단열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1번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왔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한 주기, 사이클. 그래서 이거를 카르노 사이클을 하는 거예요. 카르노 사이클.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효율이 높은 이상적인 바로 가역 사이클인 겁니다. 이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없어요, 이건. 이런 없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만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자,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것도 보도록 할게요. TS 선도. 자, 세로축이 절대 온도고요. 가로축이 엔트로피. 자, 절대 온도와 엔트로피의 지금 관계인데, 자,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TS 선도는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직사각형으로. 자, TS 선도는 직사각형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사각형으로. 자, 이거 잘 보세요. 자, 첫 번째. 자, 등온. 자, 등온 팽창이에요. 등온. 자, 온도가 안 변하잖아요. 그죠? 자, 그럼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자, 4번이고요. 자, 여기가 낮은 온도, TL. 낮은 온도고요. 여기가 높은 온도예요. TH. 여기가 엔트로피 S1, 엔트로피 S2입니다. 이렇게 돼요. S2. 자, 그러면 자, 1번에서 2번으로 지금 변하는 거 보세요. 1번 상태에서 2번으로 변한다? 변했어요? 뭐예요? 온도가 일정하죠? 뭐예요? 등온. 등온입니다. 등온. 자, 온도가 지금 일정해요. 그래서 뭐예요? 등온 흡열입니다. 등온 흡열. 자, 열을 흡수한다고요. 등온 흡열이 되는 거예요. 등온 흡열. 그 다음에 2번에서 어디까지? 3번까지입니다. 이거 어때요? 엔트로피는 안 변하잖아요. 그죠? 엔트로피는 안 변하고 온도가 고열원에서 저열원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죠? 이건 뭐냐? 이거는 열의 출입이 없어요. 이거 뭐냐? 단열. 자, 단열 뭐다? 단열 팽창. 그죠? 여기는 단열 팽창입니다. 단열
팽창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에서 자 4번으로 이동할 때 보세요. 자 온도 변화 있어요 없어요? 온도가 그대로죠. 온도 변화 없어요. 자 그럼 여기 뭐냐? 여기 3번에서 4번까지는 등온, 방열. 열을 뭐 한다고요? 열을 방출한다고요. 등온, 방열. 자 그 다음에 4번에서 1번으로 옮겼다. 이건 뭐예요? 마찬가지로 자 온도가 저온에서 고온으로만 이동한 거예요. 그죠? 엔트로피의 변화 없어요. 이건 뭐다? 여기는 단열 압축인 거죠. 단열 압축. 여기요. 단열 압축. 그래서 PV 선도와 TS 선도를 둘 다 알고 계셔야 돼요. 두 개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자, 엔트로피의 증가량은 절대 온도분의 뭐라고 했어요? 자, 열량이라고 했죠. 그죠? 열량이에요, 열량. 자, 그럼 여기 보세요. 단열. 단열이라고 하는 거 뭐야? 단열이라고 하는 거는 열을 뭐 한다? 차단한다. 그럼 열을 차단하면 열량이 있어요, 없어요? 0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열을 차단하면 자, 열량의 이동이 없다고요. 열의 이동이. 그러면 이 델타 Q가 얼마예요? 델타 Q가 0이네요. 그러면 엔트로피의 변화량도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그래서 이게 엔트로피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뭐 할 때? 단열일 때. 엔트로피의 변화 없잖아요. 그렇죠? 없어요. 자, 그리고 보세요. 1번에서 2번 갈 때 보세요. 자, 엔트로피가 S1에서 S2로 어때요? 커졌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델타 Q. 자, 보세요. 지금 엔트로피가 커졌다고요. 증가했다고요. 플러스라고요. 그럼 엔트로피가 증가니까 이 델타 Q도 뭐가 되는 거예요? 증가라고요. 그래서 열을 흡수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3번에서 4번 갈 때 보세요. 엔트로피가 S2에서 S1으로 감소했어요. 증가한 게 아니라 감소했어요. 그러면 이 델타 S가 뭐라는 거예요? 감소했다고요. 감소. 그러면 이 델타 Q도 뭐예요? 감소죠. 음수죠. 음수. 그래서 등온 방열입니다. 열을 방출했다고요. 플러스니까 흡수. 방출했으니까 마이너스 이거예요. 아시겠죠? TS선도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단열 과정에서는 뭐다? 엔트로피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효율. 자, 효율을 보도록 할게요. 열 효율. 자, 이 열 효율도 이제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열 효율 문제. 자, 일단 열 효율이라고 하는 건 뭐냐? 열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거를 이제 우리말로 하면 자, 공급된 열량 있죠? 공급된 열량분의 자, 외부의 한 일. 자, 외부의 한 일이에요. 외부의 한 일. 이게 바로 열 효율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죠. 자, 우리가 열을 받았어요. 자, 100이라는 열을 받았어요. 그런데 자, 70 정도는 우리가 열로 손실이 했고요. 나머지 30만큼 외부에 일을 했대요. 그러면은 열 효율이 얼마인 거예요? 효율 몇 %예요? 바로 30%. 이게 효율이에요. 공급받은 열량분의 외부의 한 일. 직접 우리가 외부의 한 일. 나머지 70%는 뭐예요? 70%는 손실된 거예요. 손실. 열로 다 방출된 거예요. 손실된 거죠. 이게 바로 실질적인 열 기관이죠. 열 효율이 100%짜리 100% 열이 이게 있어요, 없어요? 열 기관 없어요. 그죠? 열 효율은 100%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근데 되게 열 효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열 기관이. 우리가 쓰는 자동차 엔진도 마찬가지로 열로 손실되는 게 상당히 많다는 얘기예요. 효율이 바로 공급된 열량분의 외부의 한 일이 이게 바로 열 효율입니다. 열 효율. 자, 그러면 자, 식으로 어떻게 쓰냐? 열 효율 2타는 자, 공급된 열량이잖아요. 그죠? 공급된 열량분의 외부의 한 일 Q분의 W입니다. Q분의 W. 이거예요. 공급된 열량분의 외부의 한 일이다. Q분의 W입니다. W. 자, 그럼 여기서 보세요. 자, Q분의 자, 이 W는 뭐냐? W라고 하는 거는 자, 공급된 열량에서 뭘 빼주면 돼요? 공급된 열량에서 뭘 빼주면 돼요? 손실된 열량. 그죠? 손실된 걸 빼주면 돼요. 손실된 걸 빼주면 되는데 여기서 공급된 열량을 QH라고 할게요. 높은 열량. QH, 높은 열량.
그래서 높은 열량에서 낮은 열량을 빼주면 된다고요. 이건 손실이에요, 손실. 공급된 열량에서 손실을 뺀 게 그게 외부의 한 일이라고요.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 식을 정리해주면 자 이렇게 돼요. 이렇게 분배할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얼마예요? 1이네요. 이렇게 해주면은 QH분의 QL이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돼요. 자, 그리고 자 열량으로도 나타낼 수 있지만 이것도 돼요. 온도. 1 마이너스 TH분의 TL이다. 자, 온도를 이용해서도 마찬가지로 열 효율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1 마이너스 QH분의 QL은 1 마이너스 TH분의 TL과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이게 바로 열 효율입니다. 열 효율.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되고 계산 문제로. 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카르노 사이클의 특징이 나와요. 카르노 사이클의 특징. 카르노 사이클의 특징. 자, 어떠한 특징들이냐? 자, 말씀드렸지만, 자, 이건 뭐다? 비가역이 아니라 바로 가역 사이클이에요. 가역 사이클. 비가역 아니에요. 가역 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가역 사이클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물질이 변화했을 때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 있다고 했죠. 그죠? 그게 바로 카르노 사이클이에요. 원래 상태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비가역이 아니라 가역 사이클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특징은 공급 열량과 방출 열량의 비는 고온부의 절대 온도와 저온부의 절대 온도의 비와 같다. 이게 뭐냐면 이거 QH분의 QL은 TH분의 TL과 똑같다고요. 응? 자, 고온부에서 공급된 열과 저온부에서 방출된 열의 비는 고온부의 온도와 저온부의 온도의 비랑 똑같다라고요. 그래서 이 열 효율을 구할 때 이거 대신에 이걸 대입한 거예요. 이게 지금 두 번째 특징인 겁니다. 두 번째 특징.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 보세요. 이론 열 효율은 고열원 및 저열원의 온도만으로 표시된다. 뭐예요? 자, 열 효율은 1 마이너스 TH분의 TL이다. 이거죠? 고열원과 저열원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고요. 열 효율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 식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네 번째 특징은 뭐냐? 자, 두 개의 등온 과정과 그리고 두 개의 자, 단열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죠? 아까 설명드린 거 있죠? 예. 두 개의 등온 과정과 두 개의 단열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이게 바로 카르노 사이클의 대표적인 특징 네 가지입니다. 자, 여기 이제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이거에 나와 있으니까 암기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냉동기의 성능 계수 볼게요. 냉동기의 성능 계수. 자, 이것도 가끔 이제 시험에 출제되고 있어요. 계산 문제로 출제되고 있으니까 자, 냉동기의 성능 계수도 같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보자. 냉동기의 성능 계수 베타는 W분의 자, Q가 돼요. W분의 Q. 여기서 Q2로 할게요. Q2. 자, 이거는 뭐냐면 여기서 이 W라고 하는 값이 뭐냐? W라고 하는 값은 외부로부터 공급받은 일입니다. 이거는 W는 외부로부터 자, 공급받은 일이에요. 일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Q2. 이 Q2라고 하는 값은 뭐냐? Q2라고 하는 값은 저열원으로부터 흡수한 열이에요. 저열원. 자, 저열원으로부터 자, 흡수한 열량이 되겠지, 열량. 흡수한 열량. 이거예요. 이게 바로 냉동기의 그 성능 계수인데 이 공식을 조금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 외부로부터 공급받은 일이 있잖아요. 외부로부터 공급받은 일은 W는 Q1 마이너스 Q2가 됩니다. Q2. 그러니까 Q1이라고 하는 거는 고열원으로부터 흡수한 열량이 되는 거고요. Q2는 저열원으로부터의 흡수한 열량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서 이거예요. 이거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자, 볼게요. 자, 여기가 고열원, 여기가 저열원. 그리고 여기서 자 보세요. 이 물체에 이 열기관에 자 고온의 열을 가했어요. 고온의 열을 가하면
일부는 손실로 빠져나가고요. 일부는 저열원으로 가고요. 나머지는 뭐 한다고요? 외부로 일을 한다고요. 일을 한다고요. 그래서 QH, 이거 QH 할게요. QH에서 QL을 빼면 나머지는 뭐 한다고요? 일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 W 대신에 QH-QL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자, L로 할게요. L로 할게요. 그러면 QH-QL 분의 여기는 QL이 되는 겁니다. 이게 냉동기의 성능 계수예요. 자, 마찬가지로 자, 이 열량을 뭘로 바꿀 수 있어요? 절대 온도로 바꿀 수가 있어요. 즉 TH-TL분의 TL이다. 이렇게 해서 냉동기의 성능 계수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공식까지 좀 기억을 해주세요.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자, 이런 내용 됐고요. 자, 출제 예상 문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카르노 사이클로 작동하는 열 기관이 800켈빈의 고온 열원과 300켈빈의 저온 열원 사이에서 작동할 때 이 열 기관의 효율은, 자, 열 효율을 물어봤어요. 자, 보세요. 자, 열 효율은 1-QH분의 QL. 이거잖아요. 그쵸? 열 효율 구하는 공식이. 근데 뭐도 있어요? 1-TH분의 TL. 그죠? 이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에 나온 조건은 이거죠? 절대 온도. 절대 온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 공식으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절대 온도 나왔으니까. 보세요. 1 마이너스, 자, 얼마라고요? 열 기관이 800켈빈의 고온 열원과 300켈빈의 저온 열원 사이에서 작동한대요. 그럼 뭐예요? 고온 열원이니까 1 마이너스 800켈빈 분의, 그리고 저온이니까 300켈빈.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자, 계산해 주시면 이 값은 0.625가 돼요. 0.625가 되고요. 자, 퍼센테이지로 물어봤으니까 곱하기 100 해주면 62.5%가 되는 겁니다. 이 정도 효율이면 좀 높은 편이죠. 그죠? 62.5%면 높은 편이에요. 효율이. 자, 됐고요. 이제 문제 2번. 이상적인 열 기관 사이클인 카르노 사이클의 특징으로 맞는 것은? 자, 카르노 사이클의 특징을 물어봤어요. 1번. 비가역 사이클이다? 아니죠.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가역 사이클이 되는 거예요. 다음 2번. 공급 열량과 방출 열량의 비는 고온부의 절대 온도와 저온부의 절대 온도 비와 같지 않다. 같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공급 열량과 자, 방출된 열량이에요. 그죠? 자, 이건 뭐라고 했다고요? 고온부에서의 절대 온도와 저온부에서의 절대 온도의 비랑 똑같다고요. 같다고요. 그죠? 그래서 2번은 틀렸고요. 다음 3번. 이론 열 효율은 고열원과 저열원의 온도만으로 표시된다. 맞죠? 이거잖아요, 이거. 이타는 1-TH분의 TL. 이거잖아요, 이거. 그죠? 여기 설명한 거잖아요. 그래서 3번이 맞는 말이고요. 4번. 두 개의 등압 변화와 두 개의 단열 변화로 둘러싸인 사이클이다? 아니죠. 등압이 아니라 등온이죠. 그래서 두 개의 등온 변화와 두 개의 단열 변화로 둘러싸인 사이클이 바로 카르노 사이클입니다. 그죠? 그래서 옳지 않는, 특징으로 맞는 것은 3번만 맞겠네요. 3번. 자, 다음 문제 3번. 역카르노 사이클로 작동하는 냉동기가 300켈빈의 고온 열원과 250켈빈의 저온 열원 사이에서 작동할 때 이 냉동기의 성능 계수는 얼마인가? 자, 이거예요. 성능 계수. 자, 성능 계수 어떻게 구한다고요? 성능 계수는 고온부의 절대온도 마이너스 저온부의 절대온도 분의 바로 저온부의 절대온도입니다. 그죠? 이게 냉동기의 성능 계수 구하는 공식이에요. 자, 대입해볼게요. 자, 지금 얼마냐면 300켈빈의 고온 열원, 300켈빈이고요. 저온 열원은 얼마예요? 250켈빈이네요. 250켈빈, 그리고 저온이니까 250켈빈. 이렇게 해주시면 성능 계수는 얼마냐? 성능 계수는 5라는 값이 나오겠네요. 5. 그래서 답은 3번에 답이 있고요. 자, 다음 문제 4번. 자, 다음 보기는 열 역학적 사이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과정이다. 이들 중 카르노 사이클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모두 고른 것은? 자, 보세요. 자, 지금 뭐라고 써있나 볼게요. 자, 기억, 등온 압축. 그 다음에 니은에는 단열 팽창.
단열 팽창. 다음 디귿에는 정적 압축. 다음 리을에는 정압 팽창. 정압 팽창. 자, 보세요. 자, 카르노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했어요? 두 개의 등온 변화와 두 개의 단열 변화로 이루어진다고 했죠? 그럼 뭐예요? 등온과 뭐라고요? 등온과 단열이에요, 단열. 그래서 등온 압축과 단열 팽창만 해당되는 거죠. 정적 압축, 정압 팽창 해당 사항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카르노 사이클에는 등온 압축, 등온 팽창, 단열 팽창, 단열 압축 이렇게 4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기역과 니은만 맞겠네요. 답은 2번이고요. 다음 문제 5번. 이상적인 카르노 사이클의 과정인 단열 압축과 등온 압축의 엔트로피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거는 자, 카르노 사이클의 자, TS 선도를 보시면 돼요. 자, TS 선도. 자, 이렇게 된다고 했죠? 자, 이게 뭐였어요, 이게? 첫 번째 여기가 뭐예요? 여기는 등온 흡열이죠. 등온 흡열이고요. 여기는 단열 팽창. 그다음 여기는 등온 방열. 그리고 여기는 단열 압축.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를 물어봤어요,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단열 압축인 경우와 자, 등온 압축. 그럼 등온 압축이 뭐예요, 등온? 자, 둘 중에 등온 압축. 압축 뭐예요, 등온 압축. 등온 압축이 이거죠, 이거. 예, 여기가 등온 압축이에요. 자, 그때 뭐를 구하라고요? 엔트로피의 변화를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자, 단열 압축인 경우에는 엔트로피의 변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단열 압축인 경우에는 엔트로피의 변화가 없어요. 맞잖아요, 그죠? 열을 차단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델타 S는 T분의 델타 Q잖아요, 그쵸? 그럼 단열이면 델타 Q가 제로라고요, 제로. 그럼 델타 S가 제로. 그럼 뭐예요? 엔트로피의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자, 등온 압축인 경우에 보세요. 등온 압축인 경우에는 엔트로피가 여기 S1이고요. 여기 S2예요. 엔트로피가 S2에서 S1으로 뭐 했어요, 지금? 감소했죠? 엔트로피 감소했잖아요, 그죠? 등온 압축인 경우에는 뭐다? 엔트로피의 변화는 감소한다. 그래서 맞는 것은 3번이 맞는 설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출제 예상 문제 다 풀어보았고요. 자, 오늘 강의 내용 중요하니까 잘 정리해 주시고 저는 다음 강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